as we hear reports that North Korea might be preparing for another missile test. I hope that does not happen. 우리는 예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근 미국 언론들이 연이어 북한 추가 도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발 시기가 이르면 이번 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숙 차장, 네. 어떤 내용입니까?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도 네. 동시에 평양 북쪽에서는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감지가 됐다. 외신들이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CBS에 그 펜타곤 미국 국방부를 출입하는 기자가 쓴 얘기인데요. 네네. 또 다른 북한 ICM 발사를 위한 어떤 준비 움직임 같은 것들을 미국 군사당국이 포착을 했다. 네. 이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네. NBC와 CNN도 그 비슷한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추가 발사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평양, 저번에 11월 29일 날 쐈던 화성 15형을 발사했던 그 평성 부근의 움직임이 있다. 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네. 미국 주요 매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자 조금 전에 영상으로 잠깐 보셨지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경한 입장입니다. As we hear reports that North Korea might be preparing for another missile test. I hope that does not happen. But if it does, we must bring even more measures to bear on the North Korean regime. 김종우 실장님, 과거에 미국 언론이나 일본 언론에서 곧 북한이 도발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추가 도발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추가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화성 15형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추가 도발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화성 15형을 쐈을 때도 완전히 화성 14형과 완전히 다른 그렇죠. 새로운 미사일을 그렇게 빨리 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엔진 자체가 모양이 달랐죠. 모양이 달라졌고 이제 두 개를 묶었으니까 네. 상당한 기술 진전이 있었는데 북한이 얼마든지 시기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재 조금 걱정되는 것은 네. 왜 우리 정부는 모르냐 하는 부분에 제가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정부가 모른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한미 정보 교류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아하. 왜냐하면 요번에 CBS나 이런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 자체가 네. 인용을 미국 당국자를 인용했습니다. 네. 과거에 주로 뭐 일본이나 미국 언론 나왔을 때는 38로스나 아니면 일본 정부를 인용을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미국 당국자를 인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정부도 100%다 알고 있어야죠. 근데 우리 어허. 정부가 모른다면 한미 정보 교류가 심각한 현재 위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정보 교류에 문제가 있어서 모르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만약에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알고도 모르는 척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글쎄요. 그건 제가 담당자가 돼서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죠. 현재 남북한 분위기 자체가 네. 대화로 가는데 북한이 ICBM을 쏜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현재는 확실하게 쏜다는 것도 아직 생각 없으니까 네. 일단 부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 언론들, 주요 매체들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언급한 부분이요. 시기적으로 또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신년사를 한 바로 며칠 안 된 이틀 후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혹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무언가를 좀 메시지를 던지려는 미국 측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물론 부대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저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떤 왜냐하면 부분이요? 지금 미사일을 또 쏠 거라고 하는 이런 정보 당국이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네. 저는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 네. 물론 일본에 유엔 후방사 기지라고 있는데 결국 실질적으로는 미군 기지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전략 무기라든지 그게 다 실제로 눈으로 보면 미군 측에서 갖고 있는 그 정보망이라든지 정보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하. 그 다음에 아마 한반도 내에서도 이제 평택 기지에 네. 그게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미군 측에서 만약에 어떤 정보를, 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네. 그거를 한국이 모른다는 건 한국에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줬는데도 합참에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자체는 저는 팩트라고 보여져요. 네. 다만 계속 경고성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네. 예. 자, 일단 합참 관계자는 이 미국 언론들의 북한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 움직임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상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게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네. 알아도 지금의 남북 관계의 상황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있는 건지 두 가지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보도되는 것처럼 네. 평양 북쪽의 평성에서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다 그러면 네. 미국이 인공위성 사진을 주지 않으면 알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두호, 금강호 그러지 않습니까? 금강호라는 게 이제 북한 지역의 한 4, 50km 정도 북방까지 우리가 네. F-16을 개조한 그 항공기를 가지고 찍어내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양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그 인공위성 사진을 정확한 걸 안 줬기 때문에 네. 합참에서 저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북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 측을 향해서는 강한 협박성 메시지를 던졌고 우리에게는 평창 참석에 대한 대화의 메시지를 던졌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이 곧 도발한다라는 경고성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김정은은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에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끌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금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지금 더 무게를 둬야 될지 굉장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사실 평창 올림픽에 다 네. 목숨 건 것처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입장을. 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미국의 이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네. 그 모양새를 계속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미 동맹이 그 공고하다 이렇게. 네. 근데 그 속내를 보면은 좀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정부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의 핵도발 신년사에 지켜보겠다, we will see 라고 다소 차분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역시 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로켓맨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나는 더 큰 핵 버튼이 있다. 이렇게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We'll see. We'll see. 자, 김정은의 핵단추 협박 메시지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트위터에 답을 했습니다. 내 핵버튼은 더 크고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 주고받는 말이요. 참 김정은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들 같은 표현을 스스럼 없이 그냥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식 그 SNS 소통법이라고 지금 미국 네. 언론들은 평가를 하는데 이제 저 SNS에 트위터를 쓰는 방식은 약간은 장난스럽고 네. 정말 저 엄중한 사안이긴 하지만 절에서 트럼프 팬들이 트럼프에 굉장히 열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버튼을 얘기하니까 네.
베이비, 아가야, 너보다 나한테 훨씬 큰 버튼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SNS를 통해서 저렇게 남긴 건데요. 근데 네. 저렇게 하면서 동시에 미국 행정부에서 3군데에서 동시에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네버 억셉트 하겠다.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네. 제재와 압력을 최고 수준으로 계속 갈 거다. 이거는 변치 않을 것이다. 네. 남북이 대화를 해서 좋을지 나쁜지는 지켜보겠다. 좋겠다.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네. 좋을지 나쁠지 일단 지켜보겠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네. 이 입장은 공식 메시지로 그 백악관, 국무부 그리고 유엔 대사의 입을 통해서 동시에 발신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1월 1일 날 네. 김정은이 핵버튼 얘기를 하면서 네. 미국을 공갈했다고 하길래 네. 미국이 분명히 대응을 할 거다. 네. 대응을 할 건데 굉장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수위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뭔가 자제를 하고 일부러 굉장히 튀는 자제를 것 하고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위에 매티스 장관이나 네. 미니스터 안보보좌관이 제발 북한 완전 파괴니 네. 뭐 쓸어보겠다는 이런 말 하지 말고 네. 하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핵버튼 내게 더 크다. 네. 이게 작동한다. 이 정도밖에 말을 못 하는 것 같고 아마 그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이 4개나 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무 끔찍하다. 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5번째, 그게 4개나 5개인데 5번째는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네. 그 5번째가 바로 전략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쓸어버리겠다는 뭐 그런 옵션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걸 말로 안 하고 그냥 버튼 더 큰 게 있다. 이 정도로 네. 끝낸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보통 왜 대화를 할 때요. 네. 그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네. 어른들은 해주잖아요. 그렇죠. 어른이면 더 눈높이를 많이 알고 맞춰주죠. 있는 그 맞춰주잖아요. 네. 눈높이를. 지난번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할 때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네. 굉장히 진솔하면서도 수준 높은 네. 사실 연설을 해줬죠. 네. 예. 근데 보면 지금 그 로켓맨이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네. 김정은이한테는. 근데 사실은 지도자가 내 책상 위에 핵 버튼이 있다. 뭐 그러니까 너네 까불지 마라. 막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그렇죠. 김정은이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수준에 맞춰서 너 핵 버튼 있어. 나는 더 큰 거 있어. 이건 작동도 돼. 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법을 보면 네. 이게 이거죠. 한마디로 사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속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그 핵을 포기해라. 네. 그 다음에 한미 간 동맹을 깰 생각은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네. 여기 핵 버튼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말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조금 성에 차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것 좀 김정은에게 알려줘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좀 부족했나 봅니다. 내 거는 작동도 해. 그러니까 북한의 핵 버튼은 아직 작동 안 한다는 한다. 거를 애둘러서 이렇게 좀 그렇죠. 얘기한 거죠. 김정은은 자기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버튼이 책상 위에 있다는 것은 그 누르면 나간다, 발사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즉 실전 배치했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건데 ICBM, 핵 ICBM을 실전 배치했다라고 네. 이야기하니까 트럼프는 웃기지 마. 아직 안 됐잖아. 네. 라는 그런 우회적인 어떤 그런 그 반박을 한 것으로 보고 네. 따라서 그렇게 보면 아직은 북한이 미국의 레드 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트위터 내용 좀 보다 보니까 심영수 차장, 네. 이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청성 병사, 귀순 용사를 언급한 것 같은 문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메시지는 확실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롱하는 듯한 김정은을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와 함께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오청성 그 병사의 귀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시리아식 선제 타격이 진지하게 검토됐었는데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그런 식의 군사 행동을 반대하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지금 미국이 약간은 보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는 미국이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극한의 제재와 지금 바람을 압력을 정말 최극단으로 올려서 결국 항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전략을 네.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고 그중에 하나의 단면으로 나타난 것이 오청성 병사의 어떤 그런 그 JSA를 통한 귀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못 견디고
뛰쳐나온다. 지금 저게 북한이다.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청성 병사를 저렇게 전 세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속이 쓰릴 거예요. 그렇죠? 그 체제가 싫어서 이렇게 넘어올 정도의 나라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게 되는 그런 효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현 주도에서 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니까 네. 오청성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네. 그래서 현재 북한이 견디기 힘드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했다. 네. 이런 논리로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은 중국을 향한 경고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지금 아직도 중국을 향해서 경제 제재에 대한 동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압박하고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중국 선박이 네. 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갖다가 몰래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을 보고 네.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던 얘기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유엔 제재에 협조하기 때문에 네. 경제 제재를 안 했다니까 네. 경제적인 그런 압박을 가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환율 조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거 거론 안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더 강한 경제적인 그런 압박을 하겠다는 용기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재 기분이 나쁜 거죠. 중국의 태도 자체가. 네. 자, 김정은이 핵 단추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말에 이 트럼프 대통령 나는 더 큰 핵 단추가 있다라고 받아쳤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진짜 단추가 있는지 화면을 좀 찾아봤는데 단추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추가 핵 단추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저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저 단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콜라를 주문하는 밖에 비서실을 연결하는 그런 그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12잔씩 다이어트 콜라를 마신다고 하는데요. 네. 저 버튼을 불러서 다이어트 콜라를 주문하는 용도지 네. 핵 버튼과는 관계없다. 핵 버튼은 핵은 버튼에 의해서 작동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네. 핵 가방에서 미국 대통령이 어딜 가든 따라다니는 네. 그런 그 핵 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거는 핵 버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네, 일단 뭐 책상에 진짜 단추가 있어서 네. 이게 무슨 단추인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핵 가방 얘기 나온 김에 미국 대통령이 어딜 가든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핵 가방. 네. 이걸 어떻게 작동하고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화면에 지금 나가고 바로 있는 저거죠. 것처럼 예. 미국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 뭐 엘리베이터를 타든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든 예전에 그 9.11 때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직후에 부시 대통령을 태운 헬기가 그 백악관 안바서 뜬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핵가방은 함께 했습니다. 아하. 그 정도로 미국 대통령이 가는 곳에는 언제든 가는 핵가방인데 어쨌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저기 안에 있는 명령을 가지고 핵공격을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내리면 4분 내에 작전 개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하.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참모진들이 말려서일까요? 일단은 발언을 조금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안보 참모진들은 이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서 입장들을 하나씩 밝혔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If the two countries decide that they want to have talks, that would be certainly their choice. Kim Jong-un may be trying to drive a wedge of some sort between the two nations, between our n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I can assure you that that will not happen. That will not occur. We are very skeptical of Kim Jong-un's sincerity in sitting down and having talks. Our policy hasn't changed. The South Koreans' policy has not changed, that we both support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해왔던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도 역시 핵무기 포기 없이는 대화는 없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won't take any of the talk seriously if
they don't do something to ban all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We consider this to be a very reckless regime. We don't think we need a Band-Aid, and we don't think we need to smile and take a picture. We think that we need to have them stop nuclear weapons, and they need to stop it now. So North Korea can talk with anyone they want, but the U.S. is not going to recognize it or acknowledge it until they agree to ban the nuclear weapons that they have. 자, 미국의 안보 관련 참모진들,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 화해 무드, 대화 무드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좀 우려를 전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 의원님.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은 계속 속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북 대화의 그 핵심은 뭐냐? 네. 비핵화라는 거죠. 핵을 그렇죠. 포기해라. 이거인 거죠. 그거가 없는 남북 대화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걱정하냐면 비핵화가 아닌 남북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하는 대북 제재, 네. 미국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 대북 제재가 완화될까봐, 네. 예, 그걸 걱정하면서 우리는 대북 제재를 계속 강력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듯이 지금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대화 분위기, 유화 분위기를 조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이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이 아무리 한미 동맹을 이간하려 하더라도 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네. 한국도 미국도 절대로 북한에 대한 그 정책을 바꿀 리도 없고 네. 기존 정책을 비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다 뒤집어 보면은 현재 북한이 현재 대화로 제의한 것은 한미 동맹을 이간하려고 돌아온 것이지 이것이 비핵화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태도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의심스럽다. 회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입니다. 태 공사는 이 김정은이 핵 단추에 대해서 이런 내용의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Will press the button of these dangerous, the weapons when he thinks that his rule and his dynasty is threatened, to be collapsed. 자, 미국의 지금 안보 참모진을 포함한 백악관의 분위기는 일단 남북 대화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우리 한미 동맹 사이의 이간질,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백악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Policy on North Korea hasn't changed at all.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and will still continue to pu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to change and make sure that it denuclearizes the peninsula. And we're in close contact with those people about a unified response.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South Korea to pu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자, 혹시라도 한미 이 양국 정부 사이에 뭔가 균열이 생기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미리 짐작을 하고 저렇게 딱 막아버리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게 되면 아마 제재가 거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가 우리 남북 교련협 기금이 1조 원입니다. 거의 네. 1조 원이거든요. 지난번에 500억 깎이긴 했습니다만 네. 거의 1조 원이고 그러면 거의 이게 9억 불 이상 되는 돈이고 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따라서 들어갈 겁니다. 아하. 북한에 대한 투자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네. 바로 전 세계가 어느 나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할 리가 없다. 제재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나라에 굉장한 피해입니다.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재하려고 무역을 안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네. 한국이 만약에 북한하고 다시 이제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렇죠. 당사자가 지키지 않는 걸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런 있겠죠. 상황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특보죠. 문정인 특보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한미 동맹 깨져도 그렇게 의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안보 방패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만큼의 어떤 번영이라든지 경제 개발, 미군 없이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그 문정인 특보가 앞으로 어떤 비전의 대한민국을
그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을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네. 네. 지금 이제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의 말을 들어보면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웃으면서 사진 그렇습니다. 찍을 네. 그런 상황 아니다. 그 말은 이번 그 남북 그 대화 제의 서로 간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은 명백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다. 네.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방금 김정봉 실장님 그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만약에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는 데까지 간다면 그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오이사 조치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 중단되고 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재개가 돼버리면 그야말로 유엔 제재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마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게 무용지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일단 한미 동맹은 깨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미 동맹이 깨지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제 제재 당사자가 돼버려요. 그럼 뭐예요? 무역 제재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